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우리가 배울 리눅스 운영체제는 어떤 운영체제인지 대략적으로 한번 볼 거예요. 자, 우리가 컴퓨터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운영체제는 개인용 운영체제죠. 지금 현재 사용한 거 뭐 윈도우 계열, 그 다음 맥OS, 네. 그런 것들. 얘들이 하는 역할은 개인 사용자가 뭐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기 위한 용도, 개인용 PC에 내장되어 있는 운영체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리고 이 개인용 운영체제들이 일반적으로 뭐 환경이 그래픽 환경이에요. 그래픽 환경이 되어 있어서 사용자들이 우리가 사용하기 쉽게 구성이 되어 있죠. 뭐 화면에서 내용을 보고 뭐 마우스를 클릭한다든지 뭐 마우스 오른쪽에 있는 버튼의 내용을 보고 뭔가 기능을 수행한다든지. 그래서 마우스와 그 다음 키보드만으로 우리가 어떠한 운영체제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인용 운영체제 요걸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할 리눅스는 얘를 서버용 운영체제라 합니다. 개인용 운영체제 아니고 서버용. 유닉스, 리눅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서버용 운영체제. 그러면 개인용 운영체제하고 서버용 운영체제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서버용 운영체제는 역할이 개인용 운영체제와 다르게 더 큰 역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사용자들이 일반적으로 사용자 하면 사람이 뭔가 서비스를 요청하면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는 운영체제를 서버래요. 서버. 서비스를 제공해준다고 해서 서버를 합니다. 그러면 반대 개념은 클라이언트입니다. 클라이언트. 서비스를 요청하는 쪽. 서비스를 요청하는 시스템 또는 프로그램 또는 사람. 그러면 서버의 역할들이 뭐냐면 우리가 여기 네이버 카페가 있는데 네이버 카페에서 사용자가 뭘 요청하냐면 글들이 있죠. 여기 왼쪽에 뭐 카테고리 게시판마다 카테고리가 있고 그 다음 해당 카테고리에 리스트가 있고 뭔가 글들이 쭉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그 중에서 리스트에 제목 글자를 어떤 사용자들이 클릭을 하게 되면 사용자가 뭔가를 요청하는 거예요. 글 게시판 리스트에 제목을 클릭한다는 건 사용자가 이 게시판 글의 상세한 내용을 보고 싶다고 여기 네이버 측에 요청하는 겁니다. 그렇죠? 상세한 내용 보고 싶으니까 글의 제목을 클릭하세요. 물론 명시적으로 뭐 명령에 대한 설명이 안 적혀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묵시적으로는 글의 게시판에 어떤 글 목록의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글의 내용을 상세히 볼 수 있구나 하는 걸 지금 뭐 일반적인 사용자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뭐 얘를 요청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요청을 받은 시스템 쪽은 뭔가 처리를 하겠죠. 사용자의 요청을 읽어서 해당 요청이 뭔지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딘가에 글이 등록되어 있는 글을 가지고 와서 사용자 화면에 출력해주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런 서비스를 해주는 쪽을 서버라고 하는 거예요. 서버. 그게 서버인데 그러면 얘가 이 서버에 이런 글들이 막 등록이 되어 있겠죠. 글들이 등록되어 있고 여기 보면 뭐 이런 이미지 같은 것들도 등록되어 있고 요런 이미지도 있고 메인에 보니까 뭔가 동영상 원장님 동영상도 있던데 요런 것 등록이 되어 있고 이 동영상 본 사람 있어요? 문제 되게 젊어 보이네. 지금하고 완전 다른 모습인데 이거 본 사람 있어? 한번 볼까? 뭐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이거 언제 거고? 매년 별로 안 나오네. 오, 젊다. 오, 김원영님, 내가 그렇다고 일러주면 안 됩니다. 뭐, 얘기해도 상관은 없지만. 자, 이런 동영상도 여기 어딘가에 저장이 되어 있겠죠? 그러면 여기 저장되어 있는 컴퓨터는 일반적으로 글이 무수히 많이 지금 등록이 되어 있고, 영상도 등록이 되어 있고, 이미지도 등록되어 있고, 또한 기타 등등 다른 콘텐츠도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등록되어 있는 자료들을 저장하는 게 일반적으로 개인용 운영체제 얘네들은
그러한 성능을 발휘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저장은 할 수가 있습니다. 디스크에 저장하는 거야. 저장하면 용량만 늘리면 저장을 하면 되지만 문제는 이 게시물들 이런 글들을 사용자들이 동시에 접속해서 많은 요청을 동시에 진행할 경우에 사용자들이 동시 접속도가 많아서 요청을 진행할 경우에 그럴 때에 뭐 개인용 운영체제는 감당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개인용 운영체제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개인 사용자가 그냥 파일 뭐 저장하고 기본적인 프로그램 뭐 실행하고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능을 지닌 운영체제가 서버용 운영체제다 이 말이에요. 동시에 사용자들이 많이 접속해서 뭔가를 동시에 요청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화면에 출력해주거나 뭔가 어떤 기타 등등 다른 서비스를 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운영체제는 서버용 운영체제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이제 종류가 유닉스하고 대표적으로 리눅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은 개인 운영체제는 그래픽 환경인데 얘네들은 그래픽 환경이 아니에요. 명령어 환경이다 이 말이에요. 명령어를 입력해야만 뭔가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그런 환경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픽 환경을 일반적으로는 얘는 GUI라고 합니다. 명령어 환경은 CLI라 합니다.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요렇게 명령어 환경. 그래서 서버용 운영체제가 얘보다 뭔가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특수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환경 자체도 인터페이스 자체가 달라요. 명령어다 이 말. 명령어 뭐 윈도우에도 우리가 명령어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하나 있어요. CMD 이것처럼 명령어를 입력하면 운영체제가 해당 명령어를 행동해서 해당 결과를 사용자한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용 운영체제들이 다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픽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픽 환경이. 그래서 이 서버용 운영체제를 기본적으로 뭔가 다루려면 우리가 명령어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리눅스 시간에는 거기에 필요한 이제 명령어를 우리가 학습을 할 겁니다. 그래픽 운영체제는 학습할 거 없어요. 그래픽 운영체제는 다들 잘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뭔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인용 운영체제와 다른 환경이기 때문에 이해를 공부를 좀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하는데 필요한 내용들을 할 겁니다. 그래서 서버용 운영체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서버용 운영체제가 우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면 윈도우 서버가 마이크로소프트사에도 윈도우 서버라고 이름 자체가 서버가 있습니다. 서버용 운영체제 일반적으로 개인용 운영체제 말고 서버가 있어요. 서버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운영체제가 서버가 있는데 당연히 마이크로소프트사니까 얘는 상용이겠죠. 돈이 든다 이 말이에요. 라이센스가. 그 다음에 유닉스라는 서버용 운영체제가 있습니다. 얘가 제일 최초의 서버용 운영체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윈도우 환경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얘는 뭐 서버 기능을 위해서 만든 운영체제예요. 뭐 개인용이 사용하는 목적이 아니고 목적 자체가 완전 서버를 위한 운영체제다 이 말이에요. 얘는 반드시 올 CMD 환경, CLI 환경 이런 환경밖에 없습니다. 유닉스 환경은 유닉스가 있는데 제일 처음에 서버용 운영체제로 개발된 건 유닉스인데 얘는 조금 가격이 비싸요. 기본 몇백만 원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개발자들이 테스트용 학습용으로 사용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비싸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하위 호환되는 운영체제가 리눅스라고 있어요. 리눅스. 그래서 그걸 한번 배울 거예요. 유닉스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게 리눅스예요. 왜냐면 유닉스는 상용이고 비싸니까 일반적인 개발자들이 다루기가 힘드니까 일반적인 개발자들이 다루기 위해서 무료로 배포되는 게 리눅스 계열입니다. 리눅스 계열. 그래서 그걸 우리가 해볼 겁니다. 리눅스. 왜냐면 유닉스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명령어가 거의 기본적인 명령어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리눅스에 대한 명령어, 기본적인 명령어를 알면 서버가 유닉스라도 상관이 없어요. 유닉스 계열은 솔라리스,
솔라리스 제품, HP 제품,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리눅스는 레드햇과 페도라가 있는데 그 외에 요즘에 많이 사용되는 리눅스는 요거보다는 이제 이 리눅스가 CentOS라는 게 있고 그 다음 우리가 할 우분투가 있어요. 요즘엔 요걸 많이 좀 사용합니다. 요즘은 요거는 기존에 처음부터 리눅스가 발전되기 시작했을 때부터 나왔던 제품들이에요. 레드햇과 페도라. 예전부터 그래서 좀 안정화가 되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개발되어 오던 제품들이기 때문에 안정화가 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사용하기도 하고 요즘에는 이제 이걸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게 또 CentOS 우분투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일반적으로 서버 임대라든지 대여하는 데 보면 CentOS 우분투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걸 사용하든지 간에 기본적인 명령어가 거의 동일해요. 그래서 아무거나 하나 배워놓으면 종류가 어떤 것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할 거고. 그러면 반대로 클라이언트는 뭐 개인용 PC에 내장되어 있는 OS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개인용 PC라서 윈도우가 있고 애플사의 맥 OS가 있습니다. 아까도 그다음 스마트폰에도 운영체제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그 단말기들이 뭔가 요즘에 인터넷 이제 뭐 여러가지 융합과학에서 대두되고 있는 게 뭐 사물인터넷 이런 얘기가 들어봤죠? 사물인터넷. 한글이 왜 안 적혀? 네, IoT 뭐 인터넷 인터넷으로 모든 걸 다 연결하는 산업이 사물인터넷인데 뭐냐면 단말기들끼리 네트워크를 통해서 뭔가 알아서 이제 서로 데이터를 교환하고 기능을 수행하는 거 그러니까 사물인터넷이래요. 그럼 예전에도 단말기가 알아서 뭔가 작업을 진행하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냥 단순한 기능이 있다 보면 해당 기능만 단순한 기능만 수행할 건 굳이 운영체계가 필요가 없는데 요즘은 이제 각각의 단말기들 기능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도 나름대로 다 뭐 운영체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작은 단말기에 내장되어 있는 운영체제들은 일반적으로 리눅스 계열입니다. 왜냐면 윈도우 개인용 같은 경우 그래픽 환경이다 보니까 거기에 이미 성능들이 거기 부하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픽까지 지원을 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굳이 그래픽 환경을 지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능 수행만 하면 뭐 프로그램이 다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기능 수행만 하면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실행시킬 운영체제만 있으면 된다. 이 말. 뭐 컴파일할 수 있는 운영체제 간단하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물 인터넷에 들어가는 도구들의 운영체제는 다 리눅스 계열이에요. 리눅스나 유닉스는 그래픽 환경이 아니라서 그건 자원을 뺄 수가 있어요. 최소화시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간단하게 뭐 자바나 C 일반적으로 C10 프로그램 이런데 단말기에 쓰이는 건 일반적으로 C10 프로그램들이 필요한데 보통 그 C 같은 걸로 개발을 많이 해요. 그러면 왜? 그러면 얘는 뭐 C가 컴파일되고 실행시킬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운영체제만 있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사물 인터넷용 리눅스 계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할수록 조금 운영체제가 많이 종류도 많아지고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할 건 요거 요 운영체제 요거 거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볼 겁니다. 그 다음에 가상머신은 우리가 운영체제를 설치할 거면 지금 현재 노트북에는 윈도우가 설치가 되어 있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드라이버가 한 개가 있으면 지금 현재 하드디스크에 윈도우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리눅스를 설치가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드라이브가 하드 저장 공간이 조금 많아서 드라이브를 뭐 CD 이렇게 나누고 C는 기본적으로 윈도우가 설치가 되니까 B에다가 다른 운영체제를 설치를 할 수도 있어요. 드라이브를 각각 나눠서 그러면 뭐 부팅할 때 멀티 부팅으로 넘어가서 윈도우로 부팅할 건지 리눅스로 부팅할 건지 그걸 선택해서 부팅을 하면 됩니다. 멀티 부팅 형태로. 근데 그냥 그러면 좀 번거롭죠? 내가 윈도우 하다가 윈도우에서 뭔가 작업하다가 뭔가 리눅스에 뭔가 또 작업을 해야 되나 컴퓨터 끄고 새로 재부팅해서 또 리눅스 들어갔다가 다시 윈도우 들어갔다가 그러면 너무 번거롭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조금 편리하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뭐 버추얼 머신에서 가상 머신이랍니다. 가상에 논리적으로 컴퓨터를 하나
윈도우에 설치를 하는 게 가상 머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가상이에요, 가상. 논리적인 단위예요, 논리적인 단위. 실제 물리적인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컴퓨터에서 물리적이라고 하면 실제 실체가 있는 거예요. 응? 눈에 보이는 실체가 파일이 있든지, 아니면 하드웨어 기계가 있든지, 논리적이라 하면 실체는 없고 컴퓨터 내부에서 운영체제에서 뭔가 공간을 나눈다든지 해서 가상으로 뭔가 프로그램을 하나 만드는 걸 보통 논리적이라 합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가상의 컴퓨터를 생성해서 거기다가 다른 운영체제 또는 서버용 프로그램을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상 머신을 하나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리눅스를 하나 설치를 할 거예요.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리눅스는 우선 다른 내용을 보면 여기가 우리가 우분투로 진행할 거기 때문에 우분투가 이렇게 PPT가 여기 패더구나. PPT 자료가 우분투 컴퓨터 자료인데 이건 아니고 자료가 리눅스에 대해서 조금 내용을 더 보면 리눅스인가? 조금 리눅스에 대해서 조금 더 보고 조금 이따가 설치를 하겠습니다. 리눅스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처음에 개발되어 있던 건 유닉스예요. 처음에 개발된 거 1970년대 유닉스가 개발되어 있는데 유닉스가 아무래도 상용화되어 있다 보니까 개발자들이 사용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뭐 이름이 리누스 토발즈라는 사람이 리눅스의 핵심인 커널을 먼저 개발을 했습니다. 커널 뭐냐면 유닉스와 리눅스는 운영체제가 구조가 있는데 커널이 이제 핵심 정확하게 치면 엔진입니다. 핵심 엔진. 그런데 커널을 먼저 개발을 했어요. 유닉스 시스템을 보고 개발을 하고 나서 이해를 무료로 공개를 한 거예요. 그럼 커널을 개발했다는 말은 아직 자동차 차체나 에게는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엔진만 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엔진 개발해서 소스 코드를 그냥 공짜로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해놓고 다른 개발자들한테 나는 엔진이 있으니 그 엔진 가지고 껍데기 씌워서 각각의 운영체제 개발하라고 공개를 한 겁니다. 핵심만 우선 있으면 나머지는 개발하기 쉬우니까. 그래서 탄생된 게 이제 리눅스인데 리눅스는 보통 GPL 라이센스를 해요. GPL 라이센스. GPL 라이센스는 뭐냐면 프리 소프트웨어예요. 프리 소프트웨어. 아까 이제 리눅스 토발즈가 리눅스 커널에 소스 코드를 공개를 한 거예요. 소스 코드. 지금도 뭐 리눅스 개발하려면 소스 코드가 kernel.org라는 사이트에 가면 소스 코드가 있습니다. C 언어, 뭐 파이썬 이런 걸로 되어 있어요. 소스 코드가. 그러면 개발자들이 해당 소스 코드를 받아서 내가 소스 코드에 내가 추가하고 싶은 기능 이런 거 추가해서 운영체제 하나 배포를 하면 돼요. 소스 코드 자체가 무료로 공개를 하기 때문에 그게 뭐 GPL 라이선스다. 이 말 라이센스가 소프트웨어도 무료고 그 다음에 소스 코드도 무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바로 소스 코드를 가지고 뭔가 프로그램 개발했는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사용자들한테 배포를 할 때는 설치 파일이나 실행 파일만 배포를 하죠. 소스 코드는 개발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리눅스 시스템은 소스 코드까지도 같이 공개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GPL 라이선스에 입력해서 다른 뭐 관심 있는 개발자들이 소스 코드 공개되어 있는 거 다시 다운받아서 내가 뭔가 기능을 많이 업그레이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돈 받고 배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돈을 받고 배포를 하든지 돈을 안 받고 배포를 하든지 그거는 배포하는 사람 마음이에요. 그 대신에 뭐 그거는 명시를 해줘야 돼요. 이 해당 프로그램은 뭐 GPL 라이선스를 받아서 배포되는 프로그램이다. 그것만 명시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무료를 하든 아니면 유료를 하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기능이 정말 좋으면 유료를 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거의 다 무료로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GPL 라이선스에 입각해서 그 다음에 그래서 리눅스가 종류가 많은데 거의 다 무료고 그 다음에 리눅스 운영체제 자체가 무료다 보니 리눅스 운영체제에 들어가는 프로그램들도 일반적으로 다 무료예요. 다 대부분 GPL 라이선스를 따라요. 그래서 공짜로 우리가 받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가 그러면 개발자들이 아무래도 많겠죠. 리눅스 토마즈가 터널만 무료로 공개를 했을 뿐 거기에 들어가는 기능이라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종류를 우리가 리눅스 배포판이라 해요. 배포판. 종류가 이제 조금 다르죠. 뭐 맞는 개발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런 컨셉으로 가자 이래서 리눅스 종류가 배포판이 이제 다르게 나올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리눅스 배포판이 우리가 할 건 이제 우분투예요. 우분투. 처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초창기에 레드햇이 있었어요. 레드햇. 레드햇 배포판이 있었는데 레드햇이 기능을 많이 가지고 성능이 좋으면서 기능이 많으니까 해당 개발사가 유료로 전환을 합니다. 유료로. 그래서 레드햇이 유료로 전환되고 나서 남아있던 개발자들이 아직까지 우리가 GPL 라이선스를 따르자 해서 무료 배포판으로 만든 게 이제 페도라예요. 그래서 레드햇은 유료로 전환되고 거기서 나온 게 가지치기에서 나온 게 페도라. 그 다음에 뒤에 나온 것들이 우분투, 요즘에는 쓰는 센토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레드 페도라가 조금 아무래도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 안정화가 좀 되어 있습니다. 뭔가 뭐 버그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다른 운영체제들보다 안정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리눅스가 아무래도 무료 배포판에 소스 코드가 공개가 되어 있다 보니까 리눅스의 버전들이 빨리빨리 버전업이 됩니다. 막 1년에 몇 번씩 버전업이 돼요. 일반적인 그 상용 운영체제는 아무래도 버전업 시키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데 이것들은 뭐 개발자들이 같이 모여서 작성하는 프로젝트다 보니 아무래도 조금 속도는 빠른데 그 대신에 안정화는 좀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돈 받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리눅스 배포판을 설치할 때는 완전히 최신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어떤 버그가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가장 최신 말고 버전들이 한 3, 4개 뒤에 있는 거, 조금 옛날 거, 그런 것들이 조금 안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리눅스를 한번 이제 설치를 해볼 겁니다. 자, 리눅스 설치하기 전에 아까 뭐 가상 머신을 먼저 설치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가상 머신을 먼저 컴퓨터에 한번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설치되어 있는 사람은 설치 안 해도 됩니다. 자, 가상 머신이 이름이 우리가 설치할게. 네이버로 들어가 볼게요. 네이버에 가서 이름이 버추얼 박스예요. 버추얼 박스. 자, 그러면 공식 사이트가 있네요. virtualbox.org 거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virtualbox.org. 그럼 버전이 7.0이 있는데 얘가 조금 너무 높은 버전인 것 같고 얘도 버추얼박스도 한 번씩 보면 너무 최신 버전이 좀 오류가 있어서 왼쪽에 보면 다운로드 메뉴가 있습니다. 조금 낮은 버전 한번 설치해 볼까요? 다운로드 이전이 어디 갔나 이전이 다운로드에 보면 버추얼박스 파이널리즈 되어 있는데 보면 버추얼박스 6.1 빌드 되어 있는 거 있네요. 조금 버전이 더 낮은 거 그거 한번 설치해 볼게요. 거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버전이 낮은 거 6.1 잠시만요. 몇 버전인지 한번 보고 그거 비슷한 거 설치를 합시다. 왜냐면 그 화면이 조금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제 거 확인하고 그거 볼게요. 이것도 7.0이네? 뭐지? 이게 7.1지? 그럼 7.0 그냥 설치합시다. 제 거랑 똑같은 걸로. 제가 썼을 때 문제가 없으니까 7.0 설치해도 되겠네요. 그럼 보면 여기 보면 들어오면 7.0에 우리가 윈도우 운영체제에 설치할 거니까 윈도우 호스트 있죠? 그거 클릭해서 클릭을 하면 설치 파일이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거 다운받아서 설치를 하세요. 그냥 얘는 넥스트 해서 그냥 설치하면 됩니다. 다운 다 되면
설치되어 있는 사람은 설치 안 해도 됩니다. 설치해서 프로그램 한번 실행시켜 보세요. 업데이트하려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정도면 돼. 뭐 최근에는 뭐 윈도우 업데이트하려면 업데이트 파일을 설치해야 되는 건데 안 되면 그 버전으로 설치 한번 해볼까? 설치해서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그다음에 아까 그 윈도우 설치하면서 보고 우리 컴퓨터의 디렉토리에 어디 있는지 확인해 놓으세요.